명품 무기로 손꼽히는 K9 자주포의 성능 개량된 모델이 올해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보급된 K9 자주포의 K9A1 버전이 K9A2로 탈바꿈한다. 4일 한화디펜스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군에 보급된 K9 자주포는 K9A1 버전이다. 한화디펜스는 이 모델을 올해 말까지 K9A2로 성능 개량할 계획이다. K9 자주포의 K9A1 버전은 최고 속도 시속 67km, 최대 사거리 40km, 발사속도 분당 6에서 8발, 탄약 적재량 48발, 전투 중량 47톤이고 K10 탄약 운반차의 탄약 적재량은 포탄 104발 장약 504유닛, 이동 속도는 분당 10발, 재고 관리는 완전 자동, 전투 중량은 47톤이다. 성능 개량된 K9A2는 발사 속도를 50%가량 높이고 반자동으로 이루어지던 포탄과 장약 장전, 신관 시한 장입을 완전 자동화시킬 예정이다. 향후에는 K9A3 버전도 개발할 예정이다. K9A3 버전은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운용 병력 없이 원격 조종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K9 자주포는 수출 효자 상품이기도 하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핀란드, 인도,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600문가량을 수출했다. 국내에서 생산된 지상 무기 체계로는 최대인 약 2조 원 규모다. K9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 40km로 15초 내에 3발을 발사할 수 있어 미국 M109A6, 영국 AS90에 비해 사거리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독일 PZH-2000 자주포와 비교했을 때도 성능이 크게 뒤처지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인기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K9 자주포는 48%를 차지했다. 독일 PZ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LZ-45 등을 제쳤다. 인도 육군은 K9 자주포를 현지에 맞게 개량한 K9 바지라 자주포 41문을 몇 달 앞당겨 인도받아 실전 배치하기도 했다. 한화디펜스로부터 2018년 말 인도받은 K9 자주포 신문이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영향으로 보인다. K9 자주포 한 대당 한국군 납품 가격은 약 4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2. 군대 화력전 핵심 K9 자주포 전력화 종료 향후 K9A1, K9A2 진화. 우리 군화력 전력의 핵심인 K9 자주포가 배치를 완료해 전력화 사업이 종료됐다. K9 자주포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된 무기체계다. 자주포는 발사 속도가 빠른 야전포를 궤도식 차량에 탑재해 전차처럼 이동하며 사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K9의 K는 국내 기술로 만들었다는 코리아의 줄임말이다. 90년대 개발했다고 해서 숫자 9가 붙었다. K9 자주포는 52구경장이다. 구경장이 클수록 포신 길이가 길어지고 일정 범위까지 사거리 역시 증가한다. 52구경장 자주포는 전 세계적으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한 것이다. 1999년부터 군에 도입돼 서북 도서와 전방 지역에서 총 1,300여 문가량 운영하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는 1문 단독으로 동시 착탄 사격이 가능해 화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TOT는 여러 발을 사격해 포탄을 표적에 동시에 명중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와 우수한 기동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자동 장전 및 방열 시스템을 활용해 기존 견인포 대비 운용 인원이 크게 줄었다. 이 같은 성능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수출되고 있다.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된 바 있다. 현재는 호주 수출을 위한 최종 평가를 받고 있다. 박영근 방위사업청 화력사업부장은 K9 자주포는 개발부터 양산까지 방위사업청과 군,
업체 국방과학연구소가 후년 일체돼 성공적으로 전력화를 완료한 사업이라며 이후 성능개량 사업도 철저히 관리해 우리의 영토를 수호하고 자주국방을 실현하며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자주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9 자주포는 향후 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적용하고 항법 장치 등도 보강해 K9A1 자주포로 진화할 예정이다. 또 미래 전장 상황과 군인력 운용 변화에 발맞춰 원격, 무인 조종이 가능한 K9A2로도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3. STX 엔진,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도전. STX 엔진은 1976년 고정밀도와 첨단 장비를 대표하는 기계 산업의 꽃이라 불리는 디젤 엔진 전문 생산업체로 출발해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방위산업용 디젤 엔진과 전자통신 장비를 생산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용 디젤 엔진은 1977년 독일 MTU사와 디젤 엔진 창정비 협정서를 체결하면서 당시 불모지에 가까웠던 국내 방위산업 디젤 엔진 분야에 처음 진출해 2018년 국내 최초 방산 디젤 엔진 생산 2천만 마력을 달성할 만큼 국내 최고의 방산 디젤 엔진 전문업체로 성장했다.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인 K1 및 계열 전차, K1A2 전차, K9 자주포 및 K10 탄약 운반 장갑차, K55 자주포 등의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해군의 구축함, 고속함, 호위함, 초계함, 잠수함 등 주요 함정에 장착되는 주 보기 디젤 엔진을 안정적으로 생산 공급하고 있어 우리 군의 국토방위 수호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STX 엔진은 방위산업 수출 확대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수출 시장에서 요구되는 가혹한 운영 요구 조건과 기술 사양을 충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엔진을 국산화 공급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내 방산 수출 확대에 노력해 K9 자주포 및 전투함용 디젤 엔진 등 많은 수출 실적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인도, 폴란드, 노르웨이, 터키 등 수많은 K9 자주포 엔진 수출 실적에서 검증된 성능과 품질을 바탕으로 최근 한화 디펜스가 추진하고 있는 호주 미래 장갑차 획득 사업에도 참여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지 시험 평가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STX 엔진은 미래 무기체계 운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원제작사의 단순 기술 협력 업체가 아닌 국내 유일의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연구 개발 전문업체로 탈바꿈해 새로운 도약을 추진 중이다. 특히 STX 엔진은 방위사업청과 산업통상자원부 간 2020년 9월 체결한 방산 분야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산화 개발 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STX 엔진 특수본부장 이상수 상무는 K9 자주포 디젤 엔진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력, 품질 경쟁력뿐만 아니라 최근 무기체계 개조 개발 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K1A2 전차 성능 개량용 디젤 엔진 개발 성능 시험을 완료해 엔진 개발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4. 명품 무기 K9 자주포의 탄생 비화. K9 자주포는 1989년부터 10년간의 연구 끝에 1998년 개발이 완료된 국내 고유 모델의 자주포다. 1980년대 초 육군은 KH-179 견인포의 전력화와 함께 화력의 열쇠를 보완하고자 견인포에 비해 기동성과 운용성, 생존성이 우수한 현대식 자주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당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운용되던 미국의 M109A2 자주포를 국내 면허 생산하기로 결정했으며 1983년 12월 미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1985년부터 전력화했다. 하지만 북한에서 지속적으로 화포 배치를 증가시키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열세에 있었다. 북한은 화포 수량 면에서 우리보다 5,000문이나 많았고 그중 50%가 자주화 및 차량 탑재형이라
기동화에 용이했다. 특히 170mm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됐다. 전술적으로 육군은 2000년대 한국군 작전 환경에 부합한 적중심 타격 능력을 갖춘 화포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 사거리 40km급 자동화된 신형 자주포인 K9의 연구 개발이 결정됐다. 최대 사거리 확보를 위한 도전 연구 개발 간 K9 자주포의 최대 사거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장, 장약, 탄의 새로운 개발이었다. 호강 내높은 압력과 K55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사격 충격량을 견딜 수 있는 도열, 포미 폐쇄 장치와 마운트의 설계가 필요했다. 특히 무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량 감소, 반동력 최소화와 안전 확보로 인한 절충이 매우 중요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조물을 시험 제작해 사격으로 확인하고 재설계 후 시험하는 과정이 반복됐다. 추진 장력의 경우 40km 사거리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발생시키되 약실 압력은 포신의 설계 허용 압력 아래여야 했고 강내 차배 최소화가 달성돼야 했다. 국내의 독자적인 추진 장력 설계 기술이 부족한 가운데 최적의 장력 설계를 위해 많은 실험과 분석이 필요했다. 안전과 직결돼 위험도가 매우 큰 과제였으나 기술 도입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 개발에 도전했고 연구팀은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했다. 하는 비행관 항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유선형으로 설계하고 대신 포강 내 안정된 운동을 위해 작은 날개가 있는 형상으로 개발했다. 하지만 장전 간 문제가 발생해 실용 개발 때 재설계해야 했다. 탄의 뒤에서 발생하는 항력을 감소시키는 기술은 관련 기술 개발 경험이 전무한 가운데 연구팀의 끈질긴 노력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게 됐다. 그 결과 터키에 장사정 탄약을 수출했으며 이집트에는 탄약 생산 시설을 포함한 기술 수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 개발로 완성한 차량 분야는 독자적인 개발 기술과 경험이 부족해 국내에서 개발한 구조물에 해외의 동력 장치를 탑재한 기동 성능 실험 차량을 제작해 시험을 수행했고 엔진 성능 부족으로 기동 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해 독일의 MTU 엔진으로 교체해 개발했다. 해당 경험은 차량 체계 개발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됐다. 또한 기존 자주포의 알루미늄 구조물과 달리 국내 장갑 판재를 적용한 차체 및 포탑의 방어 구조물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의 새로운 개발도 필요했다. 기존 자주포에 비해 몇 배 이상 큰 사격 충격을 견뎌야 하는 장갑 판재 포탑 구조물의 내구성에 대한 이론적인 추정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포탑 구조물의 유압으로 작동하는 해머를 이용해 15톤에서 130톤까지 해중을 증가시켜가며 시험했으며 많은 취약 부위를 찾아 개선했다. 당시 국내 엔진, 변속기, 위치 확인 센서, 포구 속도 측정 레이더는 기술 부족과 생산 인프라 구축 미흡으로 도입이 불가피했으며 유기압 현수 장치는 기술을 도입해 K9 자주포에 적합한 장치를 개발했다. 이렇게 개발된 유기압 현수 장치는 이후 영국으로 역수출되기도 했다. 대한민국 최강 화력의 탄생 완성된 체계는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당시 국내 시험 시설은 미비했으나 규정된 시험 항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자주포 체계는 영하 32도씨의 극저온 조건으로 저장한 후 성능을 확인해야 했으나 당시 저온 챔버를 갖추지 못해 밀폐된 건물에 질소가스를 주입해 온도를 낮추고 운용자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 시험을 수행했다. 개발 기간에 시험장이 건설되면서 관련 전자파 적합성 시험, 내구도 주행 시험 등 기동 성능 시험은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K9 자주포의 국내 독자 개발 과정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으나 국내 지상 무기체계 개발 기술과 경험을 융합하고 연구소, 군 및 방산기업 간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기한 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다.